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하루 늦게 대전 하나시티즌하고 울산 HD 경기를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울산은 무패 행진 중이었고, 대전은 승리가 없으면서 순위가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전이 울산을 2대 0으로 이기면서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저 현장에서 경기 봤는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그게 이제 경기장이 뜨거워서 재밌었던 거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분수령은 제가 지금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실수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김영건 선수의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실수 자체가 축구에 없진 않습니다. 어저께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실수 진짜 많이 나오죠. 그, 뭐, 비단 김영건 선수뿐만 아니라 뭐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 빗 맞는 것도 사실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빨리 패스 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것도 실수인 거고, 공을 흘리는 것도 실수인 거고, 뭐 그렇잖아요. 실수가 계속 연결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 모든 실수가 다 용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렇지 않은 실수들도 있을 수가 있다. 승패를 갈라버리는 그런 실수가 나오기도 한다. 근데 이제 어저께는 그 실수가 좀 유난히 크게 보였던 경기 같아요. 그래서 그 실수 전과 후를 따져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면 실수가 너무 컸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기 때문인데 제가 그래서 바둑알을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 어저께 제 생각에는 대전은 이번 시즌 들어가지고 가장 괜찮은 경기력을 전반전에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이렇게 좀 전방 압박 시도하는 팀 상대로 이렇게 볼을 원터치 내지 투터치 간결하게 연결하면서 측면에서 이쪽 깊은 쪽으로 넣고 이제 속도 싸움 붙이는 거에는 어느 정도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는 좀 더 주도하는 축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백 놓고 막 많이 이렇게 공을 돌리고 막 만지고 그러면서 이제 틈을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뭐 사실은 물론 지난 인천전 때는 포백을 썼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번 경기에서는 그 울산이 먼저 압박을 하러 또 나오는 팀이니까 어느 정도는 그걸 이용해서 대전 선수들이 이제 한두 번 전반 한 15분까지는 몇 차례 이제 괜찮은 공간 패스들을 넣으면서 오늘 뭔가 좀 괜찮은데 전진 패스 질이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울산이 저는 이제 주도권을 전반 15분 넘어서부터는 손에 좀 틀어줬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이런 팀 상대로도 또 일가견이 있는 게, 후반전에도 그렇게 잘했지만 이정택 선수를 오른쪽 수비수에 두고 이쪽에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변형 3백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비 시에는, 왜냐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사사기 서서 많이 도와주면서 이게 전형적인 뭐 풀백 느낌, 공격적인 풀백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변형 3백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그 이정택 선수가 수비력이 좋은 센터백도 가능한 선수니까 이쪽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중앙에 이제 아론하고 안톤하고 짝을 이뤄가지고 놓고 이제 좀 수비진을 잘 꾸려놨던, 그래서 4-4-2로 형태를 꾸려서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블록 형성을 하는 거죠. 블록 형성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견제하고, 그럼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또 협력 수비가 가능하고, 이쪽에서 들어오면 또 이쪽에서 들어오면 이제 이 선수가 협력 수비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쇄적인 협력 수비, 블록 형성이 좋은 4-4-2 전술을 세워가지고, 이현식 선수가 물론 미드필더처럼 나왔지만 이렇게 해서 블록을 쌓는, 이렇게 블록 쌓는 형태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나름의 이제 그거에 대한 울산 접근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심상민 선수를 중앙 쪽으로 많이 넣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전술인데, 이게 뭐 인버티드 풀백 왜 쓰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블록을 깨는데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 그 전반전에 빌드업하는 장면들을 잘 보시면, 김영건 선수가 이쪽에서 공 딱 잡으면 심상민 선수가 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들어오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일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 선수가 안 쫓아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받고 뭐 원터치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블록이 그냥 깨져버리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 신상은 선수가 오른쪽 그 미드필더처럼 수비할 때 섰었는데, 이쪽 좁혀줄 수밖에 없겠죠.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바로 이 켈빈한테 들어가는 패스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이동경 선수가 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심상민 선수가 일로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하프 스페이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서 있으면 사실은 이게 아까보다 이쪽에 침투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적어지는 효과가 있죠.
침투할 수 있는 자리에 2명 들어갔었잖아요. 약간은 2번하고 8번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렇게 서 있으면 8번만 움직이는 거고 이럴 때는 이제 여기 이렇게 커버 나가고 여기 당겨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 나가면 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일로 들어가는 거고 일로 들어가는 거고 뭐 연결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게 그 공격 숫자를 늘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중앙 쪽에서 공격 숫자를 늘리고 이 이동경 선수가 앞으로 막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차단되더라도 내가 여기서 세컨드볼 싸움을 해줄게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측면 쪽으로 나가는 패스기를 확보하는 동시에 중원 쪽에 숫자를 강화하면서 앞에서 움직이는 것들, 침투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게 잘 됐습니다. 잘 됐고 그 또 이거 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4-4-2에 맞춰서 저는 좀 적합한 전술을 홍명보 감독님이 들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전반전 생각해 보시면 또 뭐 측면 쪽에서 켈빈이 막 돌파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죠. 그 장면들 좀 돋보인 장면이 있었고 심상민 이쪽에서 왼쪽 측면에서 특히나 심상민 선수가 이동경 선수 쪽에 넘겨준다거나 이쪽에서 과감하게 크로스들을 올라가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이게 뭐 이제 위치를 바꿔가는 거죠. 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심상민 선수가 바깥쪽에 나가 있고 이게 결국에는 뭐 선수를 고정해 놓은 게 아니라 위치만 거의 이런 식으로 쓰자라고 돼 있는 거지 막 선수가 꼭 그 선수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왼쪽 중심으로 공격이 상당히 잘 풀려갔습니다, 울산이. 근데 이 전술이 잘 되어 있었던 그 연쇄적인 효과로 중앙 쪽이 이제 그럼 좀 쓰기가 편해진다는 게 있는 거죠. 왼쪽 측면이 활발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비가 측면 전개를 제어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중앙 쪽에도 아무래도 좀 활구어지겠죠.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테니까 수비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쪽에서도 찬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생각해 보면 크로스 넘겨주던 거 주민규 선수가 전반 44분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 완벽하게 거의 들어갔던 거 그 다음 20 몇 분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뭐 땅볼로 이쪽에서 이동경 선수가 돌려주고 주민규 선수가 등져주면서 내주는 그 형태도 있었고요. 여기서 크로스가 이쪽에서 이렇게 약간 얼리 크로스 같은데 이 위치에서 올려준 거를 주민규 선수가 떨어뜨려준 것도 이동경 선수가 때린 장면도 있었죠. 근데 다 뭐 하나는 빗나가고 하나는 이창근 선수한테 막혔는데 어찌됐든 측면 공격 괜찮았고 중앙 공격에서 주민규 선수가 등져주면서 그 스크린 플레이 딱 등진 상태로 스크린 플레이 해주면서 내주는 거에서 이쪽에다 발 밑에 넣고 이 주변에서 움직이는 특히나 이동경 선수가 잘 반응해가지고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그걸로 이제 충분히 찬스를 많이 만들었고 전반전에는 사실 저는 울산에 만약에 경기력 도루를 줘야 된다 그러면 울산이 이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좀 윤일록 선수 쪽에서 조금 더 과감한 전개가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은 조금 들죠. 좀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그거 외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에 결국에는 이런 공격 전개를 무너뜨리게 되는 실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뭐 김용문 선수의 백패스 실수죠. 완전 레안드로한테 거의 어시스트 같이 내주는 패스가 됐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게 좀 문제긴 해요. 인천전에서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실수를 해가지고 실점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본인이 망설이는 동안에 망설이다가 뒤로 앞에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줄 데 없으니까 뒤로 접었는데 뒤가 잘 안 보이는데 압박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뺏기면 안 되니까 일단 차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안 가는. 보니까 레안드로가 앞쪽에 있네 하고 주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미 발은 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실수고 그렇긴 한데 이게 반복됐다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실수였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4-4-2 형태를 꾸려놓고 대전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버티기 시작했었잖아요. 버티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안드로도 있고 김승대 선수가 잘 안 보이긴 했지만 김승대 선수도 있고 후반전에 김인균까지 들어와 있는 이 발빠른 공격 속도를 갖추고 있는 이 팀을 상대로 리드를 내준다는 거는 추가 실점할 수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으로서는 실점하지 않는 와중에 안정적인 형태를 꾸려가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 그게 가장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이없는 실수로 실점을 하게 되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앞에다가 아까는 여기다 인버티드 물론 이명재 선수가 후반에 들어오긴 했지만 인버티드 풀백을 쓸 게 아니라 이번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측면 쪽에 더 나가고 여기를 이제 하나를 줄여버려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전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는 이제 설령우 선수가 많이 올라가서 오른쪽을 중심으로 공격이 많이 펼쳐졌었는데 이게 좀 달라진 점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청용 선수까지 투입하고 좀 더 공격적인 선수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죠. 예. 여기 변화를 주면서 앞에다가 힘을 실을 수밖에 없었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공격이 가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역습 나갈 때 두 번째 골 김민규 선수한테 넘어갈 때는 사실상 뭐 이쪽에 거의 다 모여 있고 여기서 그냥 이 달리는 김민균 앞에 넘어갈 때는 여기 뭐 우주공산이었죠. 그냥 완전 편하게 그냥 들어가서 마테우스가 열심히 쫓아왔지만 이미 김민균 선수는 너무 여유가 있어서 조현우 선수를 보면서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수가 없었다고 가정해서 0대0 상황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울산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한 명이라도 수비가 더 있었으면 역습을 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가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울산이 조금 더 못 쫓아간다는 얘기야. 울산은 그러면 수비하는 팀 상대로 먼저 실점을 못 쫓아간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이게 경기가 2대0까지 벌어지고 끝에는 결국에는 뻥축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그 결정적인 상황이 어제는 그 실수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울산이 어떤 때는 먼저 실점하고도 쫓아가고 그걸 다시 또 역전하기도 하고 하는 팀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대전이 그걸 그러니까 잘 안 내준 거죠.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이창근의 선방쇼가 어마무시했다. 전반전은 그 선방한 것도 너무 좋았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동경 선수가 거의 다 슈팅을 만들었었는데 이동경 선수 가까운 쪽 포스트로 때린 슈팅도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왼발로 막은 거 그거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그것도 기가 막혔고 후반전에도 몇 차례 찬스가 왔는데 그거 다 안정적으로 잡아내고 공중볼 다 쳐내고 어찌됐든 잡아내던가 파울을 얻어내면서 울산의 그 공격들을 다 꺾어냈던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안톤도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론하고 이 두 선수가 어찌됐든 주민규 마티나담을 넣어가지고 어떤 때는 이 힘으로 그냥 페널티 박스 안에서 눌러버리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집중력이 좋았죠. 대전 선수들이 집중력이 좋으면서 뚫리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0대0 상황을 다시 한번 가정해 본다 그러면 0대0으로 한 70분까지 갔다. 그러면 울산이 아무래도 공을 주도적으로 갖고 있고 많이 돌리다 보면 체력은 상대적으로 대전 선수들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축구의 장점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됐을 것이고 체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수비의 집중력이나 간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에 이제 결정적인 타이밍에 생생한 이청용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격적인 힘을 줬더라 그러면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0대1 상황에서 한 골을 쫓아가기 위해서 더 큰 위험 부담을 아는 상태로 거의 45분을 싸웠다 그러면 이번에는 0대0이었다 그러면 한 70분부터 20분만 위험 부담하면 되고 그것도 0대1로 끌려가는 상황보다는 위험 부담은 좀 덜 지는 상황에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보면 울산도 승리가 간절하고 급하지만 대전은 더 급했다. 왜냐면 지금 5경기 무승으로 가는 거는 너무 본인들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전도 어느 순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맞불을 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울산한테 좀 더 기회가 열렸겠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김영건 선수의 실수가 뭐 절대적으로 막 이 선수의 기량을 욕하고 막 정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나올 수도 있는 실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 치명적이었고 김영건 선수 자체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번 비슷한 두 번째 실수니까.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제가 워스트 선수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뭐 여지없이 김영건 선수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현우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뭐 한 건을 못 해주긴 했어요. 한 건 해줬어야 되는데 한 건 못 해주긴 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조현우 선수가 못 막은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그럼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먹을 거만 다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막았는데 평소엔 그런 걸 막는 미친 자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러진 못했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울산이 그래도 울산이 조금 억지로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았던 점을 찾아보자면 그래도 계속 선수 풀을 늘려가고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윤일록 선수도 들어왔고 심상민 선수 또 한번 뛰어봤고 최강민 선수
지난 경기 전북전에 나왔던 선수도 들어와서 뭐 슈팅도 하나 기록했고 멋진 슈팅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선수층을 좀 더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은 장점이고 이게 이제 시즌 지금 초반이기도 하고 중반 넘어가면서 여름 지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또 아챔도 이제 병행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울산은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는 울산 팬들도 마찬가지시고 또 선수단으로서도 많이 만족하기는 어려웠을 경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의 총평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일단은 너무 귀중한 승리고 잘했습니다. 어제 잘했어요. 어제는 잘했는데 근데 이제 시즌 전반을 끌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본인들하고 비슷한 체급의 팀들 상대로 어떻게 싸울 것이냐 여전히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인천전에서도 패배를 했고 울산은 아무래도 대전을 상대로 먼저 뭔가 힘을 쓰는 팀이라서 대전이 그거를 버티고 맞받아치는 게 가능한데 본인들이 먼저 상대를 흔들고 싶을 때 어떻게 이걸 흔들어낼 것이냐를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팀이 공격 전개가 잘 된다. 그리고 뭔가 이 팀이 잘 돌아간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는 그 척도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K리그에 그게 김승대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그 같이 보던 친구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 김승대 선수가 하나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는 후반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후반전에 좋은 타이밍에 앞에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패스가 안 나왔어요. 전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패스가 하나 딱 안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생각에는 김승대 선수가 맞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선수가 못 맞춰주는 상황이었거든요. 신상훈 선수였던 것 같아요. 패스 타이밍이. 근데 그게 김승대 선수가 뛰었는데 못 뛰었다. 공을 안 줬다.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전은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오프더블의 움직임 좋은 선수들한테 잘 맞춰주는 팀들이 보통 공격 전개가 좋은 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김승대 선수가 전형적으로 본인한테 그 반응이 잘 안 되는 동료들하고 있을 때를 보면 김승대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가 돼버립니다. 아주 평범해져요. 그게 이제 전북에서 그랬었죠. 근데 또 포항 가니까 또 살아나. 근데 또 포항 떠나니까 또 이상해지죠, 지금. 예, 김민재 선수 굉장히 평범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전이 그런 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김승재 선수를 살릴 수 있는 정도의 그 전체적인 팀의 전술적인 눈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대전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들어보니까 이수민 선수는 부상이 좀 있다는 것 같던데 어찌됐든 빠른 쾌유를 또 바라겠습니다. 대전의 그 성적 향상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